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일들에 대해서는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 우선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주제는 이제 억울함이라는 감정입니다. 제가 벌써 몇 년째 이제 계속 코칭을 하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전업으로 하게 됐는데요. 코칭을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감정들은 주로 억울함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아니면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보통 코칭에서 주로 작가도 있고 다른 코치들도 있고 또는 뭐 학생도 있고 강사도 있고 또는 운동선수도 있었고 게이머도 있었고 그러지만, 어떤 클라이언트든 문제가 생겨서 함께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방식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주로 억울함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요, 사람인지라 예상 못한 원인들로 인해 실패하거나 또는 다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물론 그러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작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거의 안 보이던 왼쪽 눈이 라식 수술을 오른쪽만 딱 했는데 갑자기 왼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구가 이제 푹 꺼지기도 하고, 뭐 통증이 좀 심해서 안압도 높아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안구를 빼고 이제 의안을 쓴다 뭐다 그랬는데, 또 운 좋게 또 통증이 좀 약화돼 갖고 지금은 이제 빛이 안 들어오는 렌즈로 막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안대 같은 걸 써갖고 조금, 완전 이미지가 많이 바뀌긴 하지만 안대를 써서 가리고 다니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애매한 상황이 왔는데, 근데 그때 저도 정말 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쉽지 않죠. 보통 저런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런 질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공부도 똑같아요. 뭐 하필이면 오늘 나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왜 하필 비가 와서, 왜 하필 오늘 제가 내 앞에 지나가서, 왜 하필 선생님이 오늘 날 불러서, 뭐 모든 이야기들이 있죠. 왜 하필 오늘 디스크가 터져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이런 억울함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코칭에서는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제안을 하나요? 코칭에서는 주로 이 경우 재해석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재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선 코치가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랑 관계성을 맺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다 이야기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코치는 보통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선택들을 듣고 그 연속성을 이해합니다. 는 관계. 이걸 이제 뭐 줄여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연속성을 이해해주는 를 맺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제 저도 커리어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는 교육회사들 그만두고 갑자기 게임 회사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퇴사하고 또 철학 연구하겠답시고 또 철학 대학원 들어가서 막 개인 연구하고 있고, 주제도 신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통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는 질문을 받게 될 때마다 말문이 턱 하고 막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삶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관계 맺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기가 정말 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 친구랑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코치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어떤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관계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능해야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관계. 이거는 왜 이러냐면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성인 되기 전에도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으로부터의 응원과 지지가 옅어지는 걸 느끼기도 해요. 혹은 살다 보면 내가 나한테만 기대하는 것 같은, 남들은 나한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직 나만 나를 기대하고 나만 나를 응원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대와 응원을 보내는 관계. 오직 나만 나한테 기대를 하는 기분인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부모님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요. 내 친구도, 내 애인도, 즉 가족, 친구, 애인이 모두 다 내 삶의 연속성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정쩡하게 기대를 받으면서 뭐, 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뭐 너를 믿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네가 뭘 한다고부터 나옵니다, 사람은. 저는 보통 그런 경험을 겪을 때마다, 뭐 저도 제 커리어가 막 망가지거나 아니면 와장창 거리고 그럴 때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었던 순간이 되게 많았었던 거죠. 기대랑 응원을 보내는 관계라는 이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남한테만 기대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날 포기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넘어져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기대를 해주려면 연속성을 이해해 줘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요 다음이 이제 뭐 그 하나가 내 외부적 정보를 함께 탐색하는 관계. 즉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되게 다양한 정보들에 있어서 탐색을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알아봐주고 이제 연속성의 연장선이기도 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학습과학이나 이런 지점이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석. 그러니까 성과와 결과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네 번째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성과랑 결과에 대한 재해석을 한다가 어떻게 억울함으로 이어지느냐?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되게 커지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에 나는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일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식의 서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 반응들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평범하고 특이하지 않은 존재로 묘사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특수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으로 만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무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비극에 갇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억울함은 점점 심화돼요. 근데 보통 이럴 때 제일 많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요. 문제를 일반화하는 해석을 제안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공부가 너무 어렵고 예를 들면 일과 학습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일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공부가 어렵고 집과 헬스장의 거리가 아니면은 뭐 집과 글쓰기 장소의 거리가 아니면 집과 학교와의 거리가 뭐 멀어서 이렇게 되고 막 뭐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만의 이유가 되다 보면은 나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내 문제가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나를 특수하게 그리고 문제를 일반화하게 이렇게 되면은 내 사연,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는 이유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면서 연속성을 공유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코치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조금 다르게 들려요. 왜냐면,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공유 없이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네가 뭐라고 그렇게 말해? 가 되는 거죠, 이제. 네가 뭔데? 네가 해봤어? 막 이런 식으로. 네가 내 입장도 아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치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개인이 얼만큼 특별한 상황에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는 얼만큼 일반적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특수한 경우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의 공부를 해야 될 때, 뭐 선생님 몸이 아픈데 공부를 하면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몸의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냥 공부는 힘들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공부가 힘들어서 3수씩 하고 4수씩 하고 그냥 원래 공부는 힘든 거예요. 99명이 못하고 한 명이 잘하는 거면 보통은 99명이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문제를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특수화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특수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식될수록 그 해결 방법도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부적을 사러 가고 굿을 하러 가고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별로 특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체력이 좀 더 필요한 거구나. 나한테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한 거구나. 나한테 지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구나. 일반적인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문제를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아야 돼요. 이 억울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는 되게 일반적이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 건데 아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억울함을 느끼지만 여기서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특별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할 방법은 문제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맞춰서 인식해보기. 굳이 우리가 문제 상황을 키울 필요가 있나요? 문제 상황이 뭐 얼마나 크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거를 겁먹고 크게 보고 그래갖고 어떤 해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울과 고립 속에서 우리를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개인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한 사람의 코칭에서도 비슷하게 생각보다 파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요. 생각보다 개인 회생을 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줘요. 아니면 뭐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해당 부상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부상들과 이런 거랑 비슷한 부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그냥 보여줘요. 대부분의 문제는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의 첫 번째 단추가 문제가 특별하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는 안정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연과 과정을 들어주냐. 그래야지만 이 일반화가 가능한 거니까요. 저는 제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대학원이 다 그렇지 뭐 일이 다 그렇지 뭐가 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듣고 싶진 않아요. 저 역시도 제가 받고 싶어 하는 코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특수한 사람인지 제가 얼만큼 특별한 형태의 사정을 겪고 있는 건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문제가 생각보다 일반적이다라는 것들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럼 우리 당장 어떻게 할까? 왜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사이에서만 골라야 되는데 뭐 제가 막 갑자기 손에서 불 뿜을 수도 없고 하늘을 날릴 수도 없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화시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사연과 과정을 들어주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할 수 있냐면 층에서 낮은 성과나 실패로 인해 우울 그리고 좌절이나 바뀔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 우리는 문제를 일반화하는 데 주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교대를 쌓곤 합니다.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처음에는 아쉬움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가 되다가요. 억울함으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이상한 믿음으로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 그럴 걸. 그러다가 그 껄무새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걸, 살 걸, 팔 걸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가고 싶다. 라는 후회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뭔가를 믿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몇 번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상한 기대랑 믿음이 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 이후
그것에 대한 배신, 즉 다시 재차 실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배신이 다시 몰려오기도 하죠. 이게 반복되면 점점 더 인간은 억울함만 커져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이 감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 스스로도 지난 겨울에서 이번 봄 사이에 이 감정들을 많이 이겨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되게 제 감정들을 많이 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은 거의 이 정도긴 한데, 자, 오늘의 정리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칭은 클라이언트와 관계 맺음을 하는 방식이다. 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특수하게 바라보지 말자인 거예요. 이 과정이 문제의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듦. 치는 이 과정에서 문제의 일반화를 하는 재해석을 돕기도 한다. 만약에 이제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결국에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 눈앞에 놓인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 볼까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정도는 스스로도 중간중간 나를 돌아보면서 많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 남들도 다 비슷할 수도 있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위안을 주곤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니다. 근데 그 나만 힘든 거 아니다가 좀 무책임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남들이 나한테 말하면은 너가 뭘 하라고 막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내가 나를 잘 달래는 용도로 쓴다면 그만큼 되게 좋은 달래는 방식도 없어요. 이제 저는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그렇게 억울해서 결국에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왜 쟤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왜 이런 사고 때문에 내 몸이 아니면은 뭐 왜 이런 회사 때문에 내 삶이 왜 이런 교수님 때문에 저희 교수님 얘기는 아니고요. 왜 이런 교수님 때문에 내 논문이 이런 이야기들 해봤자 사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뭐 당장 그 사람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를 터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일반적인 거구나.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를 달래고 있을까? 이 이야기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도 이 과정에 대해서 혹은 이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 라이프리프터 팀의 경우에는 뭐 자조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문제의 일반화와 재해석을 돕는 작은 소모임들을 만들 계획이기도 하고요. 저 스스로의 경우에는 이제 뭐 불교 철학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불교 철학 원정 강독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감정들을 뭐 각종 종교들에서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몇몇 영상들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조만간 원래 하려던 뭐 ADHD 코칭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학습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코치들과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방식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브이로그를 회의하면서 찍은 다음에 빨리 영상을 올려야지 하다가 급하게 한번 또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고 성과가 나지 않는 순간에들조차도 이걸 억울함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방식의 삶을 좀 선택해 보셨으면 해서 잠깐 영상을 남겨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